오늘 소개할 작품은 도거권의 대문호라고 불리는 작가 프란츠 카프카의 1915년작 소설 변신입니다. 유명한 작품인데다가 분량도 짧기 때문에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멀쩡하던 직장인이 하루아침에 벌레로 변했다 라는 이 작품이 가지는 독특한 설정에 주목을 해서 경제활동 능력 상실이라는 주제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삼식이라는 은어 아시나요? 주로 중년층에서 사용하는 은어인데요. 퇴직 후에 집에서 아내가 차려주는 세끼, 삼식을 먹는 남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게 가볍게 던지는 듯한 표현임에도 정작 평생 돈 벌어오느라고 고생하다가 은퇴 후 휴식을 맞이한 남성들에게는 그냥 가볍게 들리지만은 않을 표현이죠. 특히나 코로나19가 몰고 온 휴직, 퇴직으로 인해서 한창 일할 나이에 갑자기 삼식이가 된 이들, 이런 분들이라면 더욱 날카롭게 받아들여질 만한 표현인데요. 오늘의 작품인 변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 능력을 상실한 직장인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 존재의 불안함을 환기시키는 작품입니다. 우선 줄거리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왜 주인공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직장인이라는 설정으로 등장했는지 이걸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려는 주제에 다가서기가 쉽겠습니다. 작가 프란츠 카프카는 실제로 직장 생활과 창작 활동을 병행했던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낮에는 노동자 상해보험공사라는 직장에서 회계사로 일을 했고 밤에는 글을 썼다고 하는데요. 소설 변신은 업무상 많은 노동자와 접촉할 기회를 가졌던 작가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던 당시 유럽 노동자들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와 자본주의 사회의 어두운 면에 대한 통찰이 담겨있는 작품이죠. 그렇기에 주인공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직장인이라는 설정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럼 줄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그레고르 잠자, 의류회사의 출장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남성입니다. 성실하고 모범적인 직장인인데요. 그의 부모님은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진 상태이고요. 여동생도 이렇다 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그레고르는 자신이 거대한 벌레로 변했음을 알게 됐어요. 황당했겠죠. 벌레라 말도 못해요. 당장 출근을 해야 되는데 문 밖에 나가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냥 꾸물꾸물 바닥을 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이 출근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렸고요. 어떤 사정인지를 확인하러 직장 지배인이 집으로 찾아왔는데요. 그레고르는 방문이 열리지 않도록 걸어 잠가 놓고는 지배인하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지배인이 언성을 높이면서 그레고르를 막 불렀죠. 그레고르는요, 곧 나가겠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벌레로 변해버린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냥 쉿 쉿 하는 울음소리 정도 들릴 뿐이었어요.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레고르는 방문을 열고 거실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커다란 벌레를 목격한 가족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레고르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날 이후 그레고르는 방 안에서 단순하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부모님은 그의 방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오직 그의 여동생만이 방문을 열어서 먹이를 주고 간단한 청소를 해줄 뿐이에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방에 커다란 벌레가 진짜로 그레고르라는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그레고르일 것이다 짐작했던 것 뿐이죠. 방문 밖에서 가족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동안 그레고르가 일을 해서 모아놓은 비상금이 있으니까 한동안 생활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게 약간의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다들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지금껏 유일하게 먹이를 챙겨주고 청소를 해주던 동생마저 불만을 표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결국 먹이를 주는 횟수도, 방을 치워주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고요. 얼마 후에는 방 안에 있는 가구들을 모두 치워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요. 그레고르는 당장 자기 몸을 숨겨놓을 가구마저도 다 치워버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뜻을 가족들에게 전달해 보려고 액자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모습을 어머니가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그레고르에게 사과를 막 집어던집니다. 이때 날아온 사과로 인해서 그레고르는 큰 부상을 입고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도 없게 되고 말았죠. 그즈음 집안에는 커다란 변화가 생깁니다. 그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레고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만 먹고 살던 가족들이 다들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사 도우미도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리고 집에는 하숙인까지 들여가면서 돈 벌기에 집중을 하게 된 건데요. 그레고르는 이렇게 돈벌이로 바빠진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버렸고요. 그의 부상은 더욱 악화되어만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입니다. 방 밖에서 여동생이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가 들렸는데요. 그레고르는 그 소리에 홀린 듯 거실의 모습을 드러냈죠. 그런 그의 모습을 목격한 것은 하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겁을 하면서 당장 계약 해지하겠다고 막 화를 내는데요. 이로 인해서 가족들하고 그레고르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죠.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레고르는 방 안에서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벌레 시체는 이미 가사 도우미가 빗자루로 치워버렸고요. 가족들은 마치 막힌 것이 뚫리기라도 한 듯 가벼운 마음으로 다 같이 소풍을 떠나서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줄거리였습니다. 소설 변신은 하루아침에 사람이 벌레로 변한다 라는 초현실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레고르는 성실하게 가족을 먹여 살리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사지 멀쩡한 때는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면서 가족으로 인정도 받고 그랬는데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죠. 살다 보면 정말 벌레 같은 인간들 가끔 눈에 띄잖아요. 일단 그레고르는 그런 벌레 같은 인간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 꼴이에요. 그러면 함께 생각해 봅니다. 주인공 그레고르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일까요? 물론 벌레로 변신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겠죠. 제가 생각해 보자고 한 것은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작품이 경제활동 능력을 상실한 직장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 점입니다. 주인공이 벌레로 변한 상황을 다니던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한 상황이나 사고로 몸을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게 된 상황, 이런 걸로 치환을 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았음에도 발생한 뜻밖의 상황 때문에 나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상황. 이거는 언제든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왜 벌레가 된 것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 게다가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닌 외부 요인 때문이라면 환장할 노릇이죠. 한편으로는 그레고르의 가족들의 행동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을 무조건 비난만 할 수도 없다는 것, 이게 참 안타깝게 생각되는데요. 어찌되었건 남은 가족들도 살아야 하잖아요. 저는 소설 변신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간 존재의 불안함을 초현실적인 소재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이 스스로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리뷰였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